반도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금요일만 1.95조 원을 팔았어요.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7,322억을 샀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반도체에 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냐고요? 자세히 보죠. 지난 금요일 종가입니다. 삼성전자 2.23% 하락, SK하이닉스 약보합. 그런데 같은 시각 코스닥에선 고영이 29.95%로 상한가, ART 플러스 26%, 네페스 플러스 25%,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였어요. 하나씩 보면 역시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폭등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산 건데 이건 단순히 두 시장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밸류체인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래 결과예요. 어떤 부분이 압박을 받고 어떤 부분이 일감이 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본격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4월 중순, 4월 14일에 ZD넷에 아주 중요한 한 줄이 보도됐어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양 HBM4 출하를 20에서 30% 줄이는 걸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 아니 이렇게 좋은 시장이고 AI 수요도 증가한다더니 왜?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이 아니고 검토, 감축설 단계라는 점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의외이긴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줄어든 물량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HBM3와 서버용 메모리로 전환된다는 게 업계 코멘트입니다. 즉 메모리 전체 수요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제품인 최상위 HBM4만 일정이 지연되는 거죠. 이 한 줄이 10일 동안 시장에 깔리다가 4월 24일 외인의 폭발적인 수급으로 확인된 건데요. 그래서 외인이 그날 뭘 팔고 뭘 샀냐? 4월 24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7,322억을 매수했는데 이건 최근 50일 만에 가장 큰 매수거든요. 순매수 톱 5로 보면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휴림 로봇, 고영, 오가닉 티 코스메틱인데 5종목 중 3종목이 반도체예요.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고영. 이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팔고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산 거죠. 근데 이걸 한 단어로 디커플링이라 부르는데 디커플링을 이해하면 본질이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디커플링은 원래 같이 움직이던 두 시장이 따로 노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밸류체인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가능해요. 메모리를 살게 생산하는 쪽,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는 압박을 받고 그 칩을 마무리하는 후공정 검사 쪽,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는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 설계 생산은 긍정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거고 후공정은 아직 추가 수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덕분에 이날 코스닥은 종가 1203.84로 마감했어요. 25년 8개월 만에 1200선 돌파. 15년 전이 언제냐고요? 직전이 닷컴 버블 직전인 2000년 8월이에요. 묘하게 IT 버블 시점과 AI 확장 시점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벼운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업별로 혹은 태스크별로 밸류체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죠. HBM 밸류체인은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계 디램 생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여기에요. HBM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HBM4부터는 TSMC가 5나노미터 로직 공정으로 진행해요. 세 번째, 후공정 패키징. 여기서부터가 코스닥 상장사인데 네페스, SFA 반도체, 메모리 칩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네 번째, 검사 장비. 제대로 붙었는지 측정 검사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고영, ALT 같은 기업이 있어요. 공정에 있다고 모두 다 같진 않은데 그건 좀 이따 하나씩 보죠. 지금 먼저 봐야 할 건 SK 하이닉스의 HBM4 아니겠어요? 이제 그럼 당분간 하이닉스는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는가? HBM4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죠. 후공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금융시장으로는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HBM4는 이전 HBM3와 완전히 달라요. 한 번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그러니까 핀 개수가 1024에서 2048비트로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그러니까 대역폭은 초당 1.2TB에서 2.8TB 이상으로 올려졌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HBM4부터는 메모리 칩 밑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를 TSMC 5나노미터 로직 공정으로 만든다는 거죠. 메모리 회사가 처음으로 파운드리 캐파에 줄을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세 역전이죠. 그렇다 보니 가격 정책에서도 HBM4 한 개 가격이 HBM3보다 훨씬 비싸고 실제로 만들기도 훨씬 어렵긴 해요. 여기에 하나 더 최종 소비자 관점으로 옮겨보면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루비는 이 HBM4가 없으면 못 나갈 수도 없어요. 실제로 HBM4는 만들기도 어려운데 주요하게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핀이 2048비트로 2배가 되면서 PCB 설계, 방열, 신호 무결성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베이스 다이를 TSMC 5나노미터로 만든다는 건 메모리 회사 수율과 파운드리 수율이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병목이 두 겹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초당 2.8TB 대역폭을 뽑으면서 동시에 소비 전력과 발열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공장을 전력망이나 발열 이슈 해소를 위한 장소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최종 수요자인 엔비디아가 더 재촉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다음의 두 축이에요. 하나는 방금 말한 HBM 폭 검증 지연이에요. 전력, 발열, 방열, 무결성 등 어려운 점이 많아지겠죠. 다른 하나는 TSMC 코어오셀 패키징 수율입니다. 두 축이 동시에 안 풀리니까 루빈 울트라 구성도 기존 4대에서 이대로 다운사이즈 시킨 거죠. 2026년 GPU 출하 전망도 200만 대에서 150만 대로 깎였다는 게 시장 컨센입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HBM4 지원을 부인 중이에요. 하지만 우린 공급망 시그널로 보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하면서 봐야 되죠. 그래도 SK 하이닉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HBM4 난이도나 공급 혹은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SK하이닉스 주가는 다음의 포인트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 없어 보이긴 해요. 첫째, 엔비디아 B200과 GB200은 2026년 중반까지 솔드아웃이고 벤노그가 360만 대로 안정적인 점. 그리고 줄어든 HBM4 자리는 HBM3 12단이라는 다른 상품 매출로 보완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가 2026년 HBM3 가격 플러스 20%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게 업계 코멘트라서 당장 매출 자체가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2.23%가 SK 하이닉스 약 마이너스 0.2%보다 더 빠졌는데요. 이유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삼성 HBM3 12단은 SK 하이닉스 대비 약 마이너스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같은 가격 인상 사이클에서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 HBM4의 60% 비중이 SK 하이닉스거든요. 즉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고 삼성은 그 백스톱이 약한 거죠. 같은 4월 14일 검토 보도가 두 회사에 똑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중 격차에 따라 마이너스 2.23%와 마이너스 0.2%로 비대칭으로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과 연관된 후공정 검사 쪽을 볼까요? 그 전에 이 밸류 체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죠. 코스닥은 전체 구성에서 세 번째 후공정 패키징 공정에 네페스랑 SFA 반도체가 해당됩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랑 달리 메모리 칩 10여를 수직으로 쌓고 그걸 GPU 옆에 붙이는 모양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기술이 TCNCF 열압작 비전동상 필름, MR머프 대량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같은 첨단 패키징입니다. 여기서는 업체별 종목을 보면 업무 영역의 차이가 있는데 네페스는 첨단 후공정 캐파, SFA 반도체는 메모리 로직, 후공정 외주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검사 장비는 고용이랑 ALT입니다. 12단 적층이 한 층이라도 어긋나면 그 HBM 한 개는 통째로 폐기거든요. 그래서 3D 검사 장비, AOI 로층마다 측정해야 해요. 근데 왜 코스피의 첫 번째 메모리 측,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박받을 때 후공정 검사는 좋을까요? 일단 후공정과 검사의 먹거리 일감이 늘어납니다. HBM4가 미뤄지면 HBM3 양산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후공정 일감도 그만큼 더 오래 돌아가죠. 게다가 HBM 후공정은 일반 메모리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서 외주 캐파가 귀하거든요. 코스피 상장사가 HBM 캐파에 집중할수록 범용 메모리 후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 살펴봐야 하는 종목도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상한가를 기록한 고용. 네 번째인 검사 장비 관련 기업인데요. 상한가 전날인 4월 23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 727억 3천만 원, 전년 대비 플러스 42.3%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98억 5천만 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플러스 209.1% 올랐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순이익은 156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플러스 388.6% 올랐습니다. 진짜 1분기 매출은 역대급이고 사상 최대인 거죠. 고용의 확정은 5월 외부 감사 후 확정되겠지만 이미 충분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게 왜 본질인 이유가 컨센서스가 매출 플러스 13%, 영업이익 플러스 45% 정도였는데 이걸 엄청나게 매우 놀랍도록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이 어닝의 진짜 동력은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모듈, 고객 사양 3D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입니다. 외인이 산 건 HBM 직접이 아니라 HBM 옆에 깔리는 광통신 패키징 검사 인프라인 거죠.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찬여 공정은 후공정 패키징으로 살펴봤던 밸류체인의 세 번째 위치예요. 상한가는 아니지만 24일 플러스 25.32% 급등했습니다. 방금 말한 메커니즘대로 HBM4가 미뤄지면 HBM3 양산이 더 오래 돌아가고 그 후공정 일감이 늘어나는 거죠. 네페스가 주목받은 건 분기 컨센서스가 업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페스가 경쟁사 대비 우위인 점이 있어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직접 HBM3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경쟁사 대비 HBM 제품이 회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구조로서 주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SFA 반도체로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해요. 밸류체인 세 번째 위치인데요. 상한가 등 강한 종목이 있어서 그렇지 이 종목도 플러스 22.18%나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날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1위가 SFA 반도체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던진 그 시간에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을 가장 많이 줍고 있었던 거죠. 상승률이 1등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죠. SFA 반도체의 내러티브는 메이저가 HBM 캐파에 집중하면서 범용 메모리 후공정이 외주에 의존할 때 수혜받는 전형적인 대표 기업이에요. 필리핀 공장 가동률이 30%대에서 두 배 수준인 60%대로 올라왔다는 시장 코멘트도 있거든요. 세부 이유는 다르지만 코스닥 업체들의 상승 원인 포인트는 하나긴 한 거죠.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반도체 영향을 밸류체인별로 정리해보죠. 먼저 코스피에 있던 메모리 설계, 생산 영역에서 포인트는 HBM4 최상위 상품을 연말 결정 발표한다는 것이에요. 딜 사이트가 짚은 그 발표가 그리고 그 발표의 진위 여부와 적용 정도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HBM3 가독 플러스 20% 인상 협상의 실현 여부예요. 이건 역시 다음 단계가 진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요 기업의 실적 공시는 봤는데 이제 봐야 할 게 소보장 분기 실적 공시죠. 코스닥 기업 고영의 5월 외감 확정치는 물론 네페스나 SFA 반도체의 1분기 본 공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거시적인 관점을 함께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 금요일 전쟁 마감 분위기로 안정세로 돌아서던 환율이 1,450원을 뚫고 다시 1,500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가 풀리진 않고 있죠. 전쟁 광인 트럼프가 이란 측 기뢰부설 선박에 대한 발포 격침 지시를 했고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시간 브렌트유 석유 가격은 다시 100달러를 넘겨서 3.1% 상승한 105달러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불안 요소가 확산될수록 상대적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금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24일 금요일 주요한 영향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살펴봤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95조를 팔고 코스닥에서 7,322억을 줍던 그 하루, 그리고 그 영향은 모두 반도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의미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